오늘은 여러분 2차식의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수분해 했어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했죠. 이건 쉽게. 얼마야 얘는? x 마이너스 3 그렇죠? x 플러스 1이 되어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찾았고요. 이때 우리는 얘를 엄밀히 말하면 유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부터 현재까지 배웠던 인수분해는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유리수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런 것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x제곱, 자, 당구장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해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위에 거와 다르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야. 그쵸? 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더해서 2가 되는 수를 아무리 1, 4, 2 해도 여러분의 알고 있는 유리수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녀석을 0이라고 놓는단 말이죠. 이 녀석을 0이라고 놓게 되면, 자, 이 녀석을 0이라고 놓게 되면 이 녀석이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근을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자,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됐어? 얘는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b 플라임, 그렇죠. 풀마 루트에 b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얼마? 그렇죠. 4가 됨을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을 구했어. 그럼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요.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란 얘기야. 이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써버리면 되냐면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요. 됐어.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가 나오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x 써주고요. 이게 근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이 친구가 근이 돼버렸다는 얘기고 이 친구가 근이 돼버렸다.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문자로 살짝 알파, 이게 베타라고 났다면 이것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그렇지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왜? 그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여기 는 0이라고 났을 때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떠시겠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여기 나온 근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쓰고 여기 한 번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이렇게 이쁘게 써주시고 얘를 분배 법칙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자,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2차식이 있는데 그쵸? 이런 2차식이 2차식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놓은 우리가 두 근이 그쵸?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야?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근을 여기 직접 구해서 여기다 갖다 쓰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를 써주면 돼? 그렇지,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복소수의 범위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 두어 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9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여기 뒤에 생략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여러분. 얘를 일단 는으로 놓으세요. 는으로. 는 0이라고 놓습니다. 자, 는 0이라고 놓으면 얘 어떻게 풀려? 그렇죠? x제곱은 마이너스 9다 해가지고 우리 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렇지? x는 한 번은 얼마야? 플러스 어떻게 돼? 3i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하나는 마이너스 3i가 되면 알 수가 있지. 네, 복소수다를 해서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는 이 근이 나왔고 하나는 이 근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저근이 나오게 써주면 되고 x 빼기 3i, 하나는 마이너스 3i가 나오게 써줍니까? x 플러스 3i. 는영은 물론 없습니다. 왜? 는영이라고 내가 놓고 근을 풀었다는 얘기지. 는영이라고 놓고 근을 풀었다는 얘기지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를 알아봤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옆에 는영이라고 놓고 근의 공식을 때려버려라. 그래서 근이 나왔다 싶어? 자, 근이 나온 모습을 여기다가 거꾸로 역추적해서 써주면 그것이 바로 인수분해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근과 계수의 관계, 단원명으로 봤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의 제2단원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여기서도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근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은 우리가 켤레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켤레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켤레근. 자, 켤레근이란 뭐냐? 켤레근. 자, 이번에는 켤레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근. 상황이 안 좋네요. 자, 2차 방정식의 우리 켤레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켤레근. 자, 켤레근이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개수 ABC가 무슨 수야? 그렇죠. 유리수일 때. 어떤 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현재 2차 방정식 단원이죠. 플러스 C는 0이고 당연히 A는 0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에서 ABC 개수가 유리수일 때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하면은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그렇죠? 다른 한 근이다. 이 내용이 바로 켤레근의 성질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이게 유리수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ABC가 유리수 아시겠죠? 유리수.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엔 개수가 실수야. ABC가 실수까지 확장을 해줘. 실수 됐습니까? 개수 ABC가 실수까지 확장을 했을 때에는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근이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QI라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이라고 써줘야겠네.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돼? 우리 켤레복소수 있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수 P-QI도 다른 한 근이 돼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사실 근의 공식에서 찾을 수 있어. 근의 공식.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그렇죠. 이렇게 무리수, 이 반대가 무리수잖아. 그 무리수 부분까지는 켤레근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실수인 경우에는 실수의 반대말은 뭐야? 허수죠. 그 허수에 대한 켤레복소수까지 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시고 그냥 뭐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나머지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한 근이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디테일한 문제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는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P 마이너스 루트 Q 루트 M도 한 근이고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는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나머지 한 근이 된다라고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이거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렇게만 나왔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럴 때 그냥 AB 값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유리수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 문제는요 1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개수가 1이면 유리수입니다. 범위가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라는 이런 근거가 나왔지. 그랬을 때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켤레가 되는 겁니다. 얘는 무리수의 부호를 바꾼 수. 그치?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부호. 이것이 나머지 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어떤 이제 심화 문제지에서 이 유리수란 말이 없을 때는 꼭 2 플러스 루트 3이 꼭 나머지 근일 수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말이 좀 이상하다. 다시. 유리수란 말이 없다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무리수의 상등과 복소수의 상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유리수란 말이 꼭 있어야지. 만약에 AB가 그럼 무리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리수였다고 생각하면 다른 근이 꼭 2 플러스 루트 3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은 항상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유리계수 방정식이다 그러면 켤레근이 루트까지 걸리고요. 실계수 방정식이다 그러면 켤레근이 복소수까지 된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켤레 복소수까지 된다. 자, 요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겠다 이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근각계수의 관계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내용 뭐죠? 복소수 범위까지의 인수분해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복소수 범위까지의 인수분해까지 해드렸고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한 거 내용을 다시 보시면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자,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니다. 됐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 그렇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근을 구해라. 따라서 그 근으로 인수분해 해놓으면 되겠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가시면 내신고사에 한 문제 정도는 100% 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아까 켤레근에 대한 성질 내용 있죠? 그것도 거의 뭐 100%입니다. 켤레근에 관한 성질 했을 때 개수 ABC 유리수인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리수인지 실수까지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 근데 사실 가만 내신고사를 보면 여러분이 사실 그런 것까지 구별하게 해서 풀면 구별하게 해서 풀었을 때 틀리거나 맞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지금 빨간 부분만 그냥 무식하게 외워두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조건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지금 문제 여기 있죠? 이 문제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 유리수란 말이 없었을 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다른 근이 켤레가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근각계수의 관계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